간다. 마스크, 마이크. 안녕하세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홍주인 뉴스TV 그러니께 전용식입니다. 오늘의 꼭지는 충남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입니다. 지난 8월이죠.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던 여교사 스마트폰 촬영. 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교권 침해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대두됐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학생 인권만 있고 교사들의 인권이 없는 학교라는 목소리. 이 과정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었고 때마침 교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여교사 동영상 논란. 결국은 폐지론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충남 지역 우리 아이 지킴이 학부모 연대가 지난 6월 15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충남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주장하면서 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충남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편가르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들 학부모 연대는 지난 2020년 충남도의회에서 충남 학생 인권 조례가 표결될 때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기식 횡포로 가결했다라고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특히 6.1 지방선거에서 다수당이 됐죠. 국민의힘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도의원들에게 개정 없는 폐지를 해달라고 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지킨다는 학부모들이 왜 정치적인 색깔을 들이대고 특정 정당에게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 자체가 본인들이 보수적인 관변단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체크 들어갑니다. 최 기자. 네. 지금 현재 충남도의회 정당별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네. 충남도의회는 전체 도의원 48명 중 국민의힘이 36명, 더불어민주당 12명인데요. 그중 초선의원이 국민의힘 27명, 더불어민주당 5명, 총 32명으로 대다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2명이 기권을 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분분한 부분인데요. 어쨌거나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최 기자가 언급한 대로 초선 의원이 역시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떨어질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된다는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 그리고 특정 정당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지난 도의회에서 충남 학생 인권 조례가 표결될 때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기식 횡포로 가결했으니까 이제는 판을 다시 짜야 된다는 시가, 다시 판을 짜자라는 시가, 모든 도의회 의정활동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지방의회든 광역의회든 존재의 이유가 없을 텐데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홍주인 뉴스TV 그러니께 전용식. 그렇습니다. 또빠심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최 기자. 네. 학부모 연대가 개정 없는 폐지를 주장하는데
그 주장은 무엇인가요? 네, 학부모연대는 편향되고 왜곡된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조례에 규정되고 있는 학생의 권리 내용이 비교육적인 내용이고 성적 지향인 동성애, 그리고 성별 정체성인 성전환, 특히 특정 종교인 이슬람이나 이단 등을 권리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충남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요? 네,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는 논란이 된 조항은 소수자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한다는 내용이며 동성애나 성전환 등을 옹호한다거나 권리를 더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인권조례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같다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런 상황의 그 연장선상에서, 아니죠. 어쩌면 그 짜여진 그 시나리오 제2단계, 충남도의회 주민청구로, 조례 폐지안이 발의돼 서명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충남도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서명이 오는 2023년 2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수는 18세 이상 도내 청구권자 총 180만 2,491명의 150분의 1 이상인 12,016명입니다. 예. 자, 우리 그 최 기자. 네. 청구 대표자인 이 안모 씨가 주장하는 청구 사유는 무엇입니까? 네. 교육 전문성이 없는 도의원이 비교육적이며 반헌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다음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했다며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든 행태는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충남인권조례에도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다양한 가족 형태, 사상, 정과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도가 외국인의 이슬람 문화 보장 책무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테러 범죄 등 사회 불안정과 헌법의 정교 분리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이 청구 사유, 참 민주주의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우리 최 기자, 네. 비교육적이며 반헌법적인가? 라는 것이 나는 지금 의문이네. 그때 당시 도의원들, 그리고 충남교육청, 또 기타 우리 인권 관련 의원회들, 이 사람들은 교육자가 아니었나? 그런 조례를 만들면서 비교육적이고 반헌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승인받고 제정을 했다. 야, 이것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특히나 그 청구인이 주장한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태, 이거야말로 인권 침해 아닌가? 우리 학생들이 꼭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인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야, 이 교실 안의 풍경을 그리워하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최 기자, 주민조례 청구 서명인이 12,016명. 야, 질문하기에 앞서서 10,000명, 12,000명.
저렇게 내가 볼 때는 청구인이 말한 저러한 그 종교적인 요런 것도 지금 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느 특정한 종교 계파가 손을 쓴다면, 똘똘 뭉친다면 10,000명, 12,000명을 넘어선다는 거는 뭐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예. 그렇다면은 이 또한 우리가 어느 특정 종교 단체나 종교인들에게 끌려간다, 정책이 끌려간다, 요런 인상이 나쁜 설레를 만들 것 같은데 참 씁쓸합니다. 자, 그래서 12,016명이 넘어설 경우에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도의회는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10일간 진행해야 하는데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 심사를 결정해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만약 도의회가 청구를 수리하면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며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이 비판, 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분위기를 감안할 때 배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은 지난달 열린 도의회 33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학생인권조례는 권리에 비해 책임과 의무가 균등하지 않고 교원들의 지도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당 소속 편삼범 교육위원장 역시 도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이후 학생들로 인한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했다. 교사 인권조례 제정을 고려해달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렇듯 어쩌면 우리 학생들의 자유와 방종 사이에서 학생 인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생의 책무는 등한시한 것이 교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부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정식 도의원은 내달 7일 개원되는 제 341회 정례회에서 조례 폐지 관련 목소리를 더 높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의견 충돌이 예상되는 그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박 도의원은 교권 침해에 관련된 법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폐지해야 교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받을 수 있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례 폐지에 대한 의정 토론회를 개최한 후 조례안 폐지를 발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지지합니다. 홍준희 뉴스TV 그러니까 전종식. 학생 인권조례는 김재철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충남에는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가 모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조례는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 그러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청구인 서명을 제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무대응 원칙으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무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제11대 의회가 만든 조례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래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정치적 부담감과 압박감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학생 인권 조례를 지키려는 시민교육단체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부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양날의 검. 그 양날의 검처럼 학생 인권이냐, 교권 침해이냐,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해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옛날 과거의 선생들이라면 치를 떤다 라고 말입니다. 육성예비 안 가지고 왔다고 벌 주고 욕하고 때리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의 심정, 울면서 집에 돌아간 아이, 집에 가면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했다고 학교 가지 말라고 욕이나 얻어 처먹고 뒤지게 안 얻어 터지면 다행이지요. 그리고 학교 안 숱한 매질과 벌이 난무하던 그 교실, 절대적인 권위자 선생님, 그리고 그 유명한 촌지 돈봉투가 선생들 손으로 넘어가고 건네가고, 그때 비로소 비춰지는 환한 웃음. 그때 우리의 교실에 학생의 인권이 존재하였는지, 학생이 선생한테 큰 소리치고 말 대꾸라도 하면 버릇없다고 싸가지 없다고 두들겨 맞던 교실 풍경. 자, 여러분들은 그러한 과거의 교실로, 학교로 회개하고 싶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의 인권은 없고 절대 권력자인 교사의 인권만, 교권만 존중받는 절대시대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지지하는 홍지인 뉴스TV 그러니까 전용식. 돌이켜보면 과거 일부 교사들이 학생폭력이 사회 문제가 되었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고 법으로 체벌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학생과 지금의 학생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때의 우리 부모들은 못 배운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지만, 지금의 우리 부모들은, 우리 학생들의 부모들은 선생보다도 더 높은 학벌을 자랑하고 더 많이 배운 학부모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지인 뉴스TV 그러니까 전용식 최윤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씨발, 존나 얘기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네, 해봐. 옛날에 학교에서 뭐 교권 침해라고 해야 되나? 뭐 한번 해봐. 뭐 없어? 아이들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이런 것들은 일상사가 되지 않을까요?
고등학생이라고 하면은 인문계를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뭐 고등학생이 꼭 인문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뭐 특수계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 지도해 본 적 있잖아.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이 교권을 침해받았다. 아이들의 그 장난 뭐 이런 거 있으면 사례 한번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생각을 한번 해봐. 뭐 있나? 기억을 더듬어봐. 뭐 고등학생 정도의 남학생이라 하면 사실 일반인과 다르지 않지요. 보통 그치. 성인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제 뭐 젊은 여교사들을 상대로 성적인 약간의 패드 같은 것들이 같은 걸 쓰면서 자기들은 이제 선생님들을 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이제 당하는 여교사 입장에서는 기분이 매우 불쾌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곤 했죠. 그렇지. 그러면 자 좋아요. 그럼 여기서 그럼 우리가 그 홍성의 그 모 중학교 그 여교사 그 스마트폰 그 선생이 그 교사가 뭐 아무 일도 없다 뭐 나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뭐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뭐 같은 여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우선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학생이 징계라도 받을까 싶기도 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셨을까 싶기도 한데 또 어떤 의견으로는 학생과 선생님이 너무 친해서 그랬다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는 좀 넘어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친해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그 행동 자체는 사실은 보통 상식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교사 입장에서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구설수가 나오는 걸 원하지 않겠지요? 자 문제는 이제 그 학교가 사립이에요. 네. 사립 중학교란 말이에요.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그 자배 개념으로 2일 직장인의 개념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뭐 교사로서의 뭐 신념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거는 접어두고 그냥 직장인으로서 직장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 수업 시간만 잘 버티고 한 달 지나고 1학기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어차피 또 아이들은 또 한 학년 올라가고 새로운 아이들이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직장인의 개념으로 생각했다라고 참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뭐 선생님과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는 성립이 안 되죠. 이건 오히려 뭐 학원 선생님보다도 아니 우리 아이들이 학원 가가지고 돈 내고 수업 받으면서 선생님한테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장난질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교사의 마음. 여교사도 엄청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지금까지. 힘든 것이 아마 그 선생님 여교사일 텐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선생님 교권을 격상시켜주고 뭐하면 아이들이 힘들어져. 왜 그러냐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집안에서는 정말 소중한데 새끼들이라 하면서 잘 키우고 그 가치관을 형성시켜주고 있는데 이렇게 교권 침해라고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그 학교 교실 풍경으로 다시 되돌리면 아이들 학교 다닐 아이들 없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집안에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개성을 중시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자유로운 사고가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억눌리고 짓밟힌다? 그러면 또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교육은 가정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뭘 변화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선생님들한테 다시 교권을 일임해가지고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참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래요. 자, 선생님들,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잘 살았어요. 예, 우리 뭐 육생애비 같은 거 밀린 적도 없고, 나 또 나름대로 잘 컸지요. 예, 그런 사례가, 저는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는 시내에서 살았어요. 네. 그래서, 물론, 학생들은 뭐 아직 가치관이 형성된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으로도 보호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생님들 스스로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교육학을 배우신 분들이니까 좀 아이들을 공교육의 그 질을 높이는 쪽으로 좀 한 번만 좀 더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직장인이라는 개념으로 되면은 우리 사이가 너무 쌍박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아니 물론 사명감 있으신 선생님들도 많으시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존경함을 갖고 있는데 또 일부에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기회에 좀 자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마지막으로 높아심에서 얘기하자면 지금 최 기자가 지금 말씀하신 그 현상은 내 또래 아니면 뭐 정년을 얼마 안 남기신 그 나이 드신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근데 문제는 지금 갓 부임한 그죠? 대학교 갓 졸업하고 학교에 첫 배정을 받으신 이 젊은 선생님들의 가치관과 지금 아이들의 가치관이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선생님들 연령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10살에서 15살 차이. 그럼 이거는 사회에 나오면은 뭐 언니 오빠 뭐 언니 동생 뭐 이러니까 그 가치관이 별로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배웠던 그 교과 과정 요거하고 비슷하게 지금 아이들도 배우니까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교육할 만한 그러한 자질이 과연 있을까, 인성교육이 돼 있을까라는 그 염려가 일단 첫 번째 듭니다. 아이들의 인성을 가리킬 만한 그 인성이 되지 못한 교사들도 많다. 예, 요 부분이 저는 가장 염려스럽습니다.